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 3개의 각과 3개의 변이죠. 세 각 A, B, C 그리고 세 변의 길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걸 알면 이제 삼각형을 전부 다 아는 거죠. 각의 크기를 알고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을 전부 다 아는 거야. 근데 전부 다 주어질 리가 없잖아요. 두 변과 긴 각 혹은 한 변과 양끝각 혹은 세 변이 주어지면 삼각형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때 알지 못하는 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는데, 삼각형을 풀어낼 수 있는 도구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뭐 삼각형에 닮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각의 이등분 같은 이런 성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우리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장착하고 가는 거죠. 이제는 삼각형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하나를 장착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요, 이제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 중심각이라는 건 원주각의 크기의 2배, 원주각 크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고 원 위에 두 점이 있어서 두 점을 이으면 얘가 이제 호가 되잖아요. 원을 따라서 이렇게 호. 이렇게 호가 결정이 되고 나면 원 위에 다른 점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원주각이 되고, 원의 중심이 있으면 얘가 이제 2세타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를 풀면서 꽤 자주 보게 되겠지만 이 원주각과 크기가 같은 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타랑 2세타 2배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2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얘가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 AB,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딱 내리는 순간 얘가 왼쪽 세타, 오른쪽 세타, 세타 2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이런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오는 또 2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원에서의 지름, 혹은 얘가 반원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원의 지름이 있어요. 원의 지름이 있으면 얘는 중심각이 180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잡아서 원주각을 표시하더라도 얘는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것 확인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려볼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 성질은 뭐였어요? 마주본 대각의 합이 180도, 파이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가 되는 것. 이게 전부 다 이제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 관계에서부터 오는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갑니다. 외접원, 삼각형의 외접원, 여기 안에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꼭지점 ABC,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입니다. 자, 사인 법칙부터 시작. 사인 법칙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 사이의 비율 관계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 비율이 항상 똑같습니다. 누구로?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변형할 수가 있죠.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몰 a는 2r 곱하기 사인 a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외우는 거야? 아니,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위에 있는 식 이 하나를 기억을 하는 거고, 의미를 우리말로 이해하면서 하나 기억을 하는 거죠. 각의 사인 값과 그리고 변의 길이 사이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외접원의 지름으로.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용법 첫 번째입니다. 어떤 각의
사인 값의 b가 있어요. 그럼 얘를 변의 길이 b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얘들이 비례하니까. 두 번째, 얘는 어쨌든 간에 외접원 이야기와 함께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나 혹은 외접원의 넓이와 같이 외접원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써먹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각과 변이 마주보고 쌍으로 주어져야 돼요. 두 변과 두 각이 얘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대각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몰라도 괜찮아. 하나 몰라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비율이 일정하니까.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의 쓰임이죠. 괜찮아요?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합니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이제 모양으로 기억을 하자라고 했죠. 한 꼭지점에 서서 바라봅니다. 앞에 있는 애의 제곱은 양쪽 날개 제곱의 합 마이너스 2배의 길이 코사인. 이렇게 a제곱은 양쪽 날개 제곱의 합 마이너스 2배의 길이 코사인. 이런 모양이죠. 양쪽 날개 제곱의 합 마이너스 2배의 길이 코사인. 그럼 필요한 경우에 얘는 꽤 활용도가 높습니다. 코사인 A는 하고 표현을 하면 모양으로 코사인 A는 하고 표현을 하면 정리했을 때 어떻게 돼요? 분모의 2bc 가죠. 그러니까 2배의 따당 양쪽에 있는 애 써주고 분자에는 각각의 제곱의 합에서 A는 마지막에 한 번 마이너스로 오는 거지. 얘도 외워두면 좋아요. 근데 이게 외워서 개수나 부호가 헷갈릴 것 같다면 차라리 위에 있는 이 하나만 제대로 외우고 찾아 쓰자.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을 해요? 첫 번째 경우 우선 이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진 상황에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양쪽에 있는 두 변이 아니더라도 얘가 어떤 두 변을 알고 하나를 몰라요. 그럼 걔를 x라고 놓고 정리하면 걔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로부터 어떤 각들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만 한다면 코사인 세타로부터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고 이 사인 세타를 가지고 넓이를 구해서 또 문제들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괜찮죠? 선생님, 코사인 세타로부터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사인 세타는 항상 양수거든요. 이건 항상 오케이. 근데 사인 세타로부터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no. 얘는 안 됩니다. 왜? 얘가 부호에 따라서 이 세타가 예각인지 둔각인지가 달라져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얘가 예각인지 둔각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진다. 그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은 세타가 예각일 때는 플러스지만 세타가 둔각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각인지 둔각인지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 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 뭐예요? 삼각형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각형의 모양. 사인, 코사인. 어떤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의 관계식이 있으면 이 관계식으로부터 모양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얘는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으로 한번 거쳤다 가야 되죠. 변의 길이 어떻게 와야 돼요? 앞에서 했던 것 사인 A는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하고 얘들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ABC 길이가 전부 양수라는 조건.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죠.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변의 길이로 바꾸고 나서 뭐만 하면 돼요? 얘를 인수분해하고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그때 넓이를 이제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 넓이 S는 2분의 1의 AB sin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넓이를 직접 구하세요의 의미가 아니라 넓이를 바탕으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목표인 거야. 물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넓이의 관계식으로부터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이 문제에서 도구로 쓰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길이들이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죠.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가 주어졌을 때는 넓이의 관계식으로부터 사인. 그럼 넓이를 구하고 길이를 찾든 길이를 구하고 넓이를 사인을 찾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구해서 나머지 하나를 찾아내는 것 이게 도구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길이로부터 코사인을 먼저 찾아도 보고 넓이로부터 사인을 먼저 찾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목표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형 문제를 많이 풀어도 이 도형이 연계되어서 그 모양이 그대로 툭 수능에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현장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더라도 내가 하나만 떠올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해 가서 이렇게 해서 되나 저렇게 해서 되나 하다 보면 딱 한 가지 방법 벌리면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시작.